네, 김철입니다. 제8강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제 이제 공공선택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공선택의 핵심인 투표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치인, 관료,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런 그 정치 참여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이것을 어떤 권력 중심의 그 도덕론 중심의 정치학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은 뭐예요? 이해관계예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self-interested,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득표 극대화 원리란 무엇인가.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원리,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원리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득표 극대화 원리,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 표를 먹고 살아요. 정치인의 관심은 온통 머릿속에 표예요. 표. 그게 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표가 될 사람은 만나줄 것이요, 표가 안 될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그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저기 가면 내 다음 선거 때 표가 될 것 같으면 가고, 표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인의 행태를 설명하는 것이 득표 극대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TV에 나오고 어떤 뭐 연단에 서가지고는 공익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자치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도덕론적 관점 졸렌, 슈드의 개념이다, 용어로. 독일어인데, 실제 자인, 실제 비잉입니다.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정치인들의 최종 목표는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가는, 선거에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를 얻어야 돼요. 득표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인들의 행동은 보면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지, 투표 안 할 사람한테는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나한테 표를 던져줄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표를 통해서 선거 또는 투표 과정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도 보트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무슨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시장에서 바꿔먹듯이 표도 바꾸는 것이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롤링이라고, 큰 통나무를 혼자 못 굴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탁해가지고 통나무를 함께 굴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 정치적으로 뜻이 다른데도 함께 이 문제는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 결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행태는, 우리 뭐 나는 보수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진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개별 이해관계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합쳐졌다, 합종연행이라고 하죠. 그것이 실제 정치인의 행태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이 득표 극대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걸 보시면 representative democracy, 이게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vote maximizing politician,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표현이죠. In reality, 아까 이야기한 이 reality가 졸렌이 아니고 자인의 세계입니다. Voters elect representatives who are supposed to aggregate their preference and take them into account when they vote on the appropriate level of public. 그래서 이 politicia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maximizing the number of votes they get, 자기가 얻는 표를 계산하면서 항상 사는 사람이에요. 미시경제학에서 우리 생산자, 소비자는 뭘 보고 해요? 가격표를 보고 늘 짠머리를 돌리거든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가격표가 아니라 표, 뭐예요? 득표,
득표에 대한 계산표를 가지고 늘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득표 극대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예산 극대화 원리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정치에 참여하는 내 예산을 극대화. 물론 정치인들도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이 공공부문 영역에서 관료들, 공무원들도 결국은 똑같이 한번 정치인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 공무원들 또는 관료라고 부르는데 이 공무원 도덕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제 리얼리티, 실제 세계 속에서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나의 이익이 되려면 우리 부처가 이익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죠.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보면 부처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부처의 이익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이익을 늘려놔야 내가 그것으로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익이 얼마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또는 조직을 부하 직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도 천차만별인데 누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부하 직원 많고 자기가 다루는 예산이 많을 때, 그럴 때 떵떵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요즘 뭐 김영란법에 의해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물론 뭐 그 가격 이하로는 얻어 먹을 수, 자기 예산이 많은 사람, 자기 부하 직원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위 그런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잘 살펴보면 이들은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관하는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예산 시즌이 되면 서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버짓 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얼마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게 다 버짓 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월급을 따로 받습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월급 이외에 생기는 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퍼퀴짓이라고 합니다. 퍼퀴짓. 공무원이 누리는 특권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인허가권 또는 뭐 예산 관리권,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온전히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특권을 활용해서 알 수 없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태를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공선택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rent seeking activity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뭐 경찰들이 사실은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범죄자들 잡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 관리해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데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면, 성공하면 안 보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금 떼먹는 사람 잡아야 되는 게 국세청 직원들이거든요. 국세청 직원들이 물론 뭐 다 열심히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살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간에 암약을 맺고 세금 떼먹는 사람을 좀 봐주는 대신에 자신의 알 수 없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를 rent seeking activity. 이게 결국 저 뒤에 가면은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이 공무원들도 제대로 국민의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정부도 실패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영어로 된 걸 살펴보면 public choice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초이스 티어리에서 이 관료들을 볼 때 budget maximizing 모델로 설명. 물론 여러분 책에 나오면 이거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 니스카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듯이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여기에 이제 허버트 사이먼의 이제 만족 이론이 들어가서 100% 최고점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정도의 수준까지만 하게 되는 그러한 이론들로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료의 행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셀프 인트레스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가 누리는 그러한 이익을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원래 렌트는 이제 지대, 어떤 임대료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지대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합니까? 거기서 딱 독점적으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면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렌트를 공무원들이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 공무원이 누리는 그러한 이 인허가권 또는 예산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보이게 누리는 이익을 뭐라고 그래요? 렌트. 한국말로는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을 월급을 따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이런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 지대 추구 행위다. 이렇게 해서 렌트 시킹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나올 수 있는 원인 분석, 저 앞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 대의 민주주의, 직접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주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가서 대리인, 주인, 대리인이 행동을 하는데 이 대리인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경제학에서 나오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그 중에서도 이 대리인의 행동, 감추어진 행동을 주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무원들 최소한 이 사적인 공간 말고 일하는 공간에는 뭘 해야 돼?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대칭으로 되죠. 공무원, 대리인의 정보를 알게 되면 대리인이 꼼짝 못하고 진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공용 공간에 대해 쉬는 공간 말고, 라운지 같은 쉬는 공간 말고 사무실 안에는 전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정보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 발생하면 이 moral hazard, 이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rent seeking activity.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사적 이익 추구하는 지대 추구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달든지 정확하게 그 주인된 국민이, 프린시팔이 정확하게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 중에 또한 집단으로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아까 정치인, 관료 이야기했죠. 지금은 이제 이익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정책사전에 경제적 이익, 주의, 주장, 관심 등의 총칭으로서의 이익을 공유하는 자가 주체적으로 모여 집단으로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협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경련 또는 무슨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총포협회, 이렇게 협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이익단체입니다. 최근에는 뭐 유치원 협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interest group, 이렇게 the group, a group or organization with particular aims and ideas that tries to influence the government. 정부나 국회, 이제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지만 큰 의미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 집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익 집단의 행동 원리, 이익 집단의 목표는 이 사람들도 TV에 나와가지고 집회에 나와가지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들도 다 뭐라 그래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이래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속내, 실제 자인의 세계 속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집단 이익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률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정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익 집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치인, 관료의 자신의 주장이 법률에, 정책에 투입되도록 하는 행동,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로비라고 합니다. 로비스트라고 하죠. 이게 로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뉘앙스가 안 좋은 뉘앙스를 치는데, 미국에서는 다 로비가 합법적으로 다 돈도 내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이익 집단들이 그 로비스트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 관료들 만나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실제 이익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나 정책의 내용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집단적인 행동을 하죠. 시위를 하게 되죠. 서울 같으면 광화문에 가고, 대전시면 광장에 가서 으쌰으쌰 빨간데 뚜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견해를 표출해서 결국 법률이나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익 집단, 미국에서는 넘버원 이익 집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총포협회가 굉장히 셉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대통령도 이 총포를,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다 잡은 거죠. 그것을 포획했다고 그래요. 포획. 그러니까 이 포로로 만든 거죠. 정치인들은 총포 협회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놓고 이렇게 총포를 다 규제하자는 이런 입장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돈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총기 규제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도 이익 집단의 행동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변호사가 제일 셉니다. 이 사람들의 의료법 또는 변호사법을 보면은 굉장히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실은 의사들의 이익, 변호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일반 국민들, 제너럴 퍼블릭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밥 먹고 사느라고 알아서 해주겠지, 국회의원들이 내가 대표를 보냈으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정치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이 법률과 정책들을 뜯어보면은 이러한 이익 집단의 이익이 투입돼서 의사, 변호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 이 밖에 여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민중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단체들은 공익을 위해서 많이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온전한 시민단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도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권력을 쟁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은 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봉이죠, 봉. 이 4개의 집단이 사실은 일반 민중, 국민, 주권주의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일반 국민인데, 일반 국민들의 이익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참각,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한 삼각형 꼭대기에 누가 있는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이 합치면
이 사람들이 아치면 일반 국민들 다 째껴놓고 지네들 원하는 대로 법률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철의 삼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그러면 행정학사전에 정책 과정의 이익 집단, 관료 조직, 의회, 그러니까 의회 중에서도 이 국회에 가면 부처가 따로 있듯이 상임위원회라고 있고, 정부에는 무슨 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부에 산업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산업부에 관련된 이익 집단이 또 있죠. 이렇게 그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다른 말로는 이것이 실제 government 밑에 government를,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sub-government, 즉 하위 정부 또는 subsystem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 in United States, 한국에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분석이 된 거예요. Iron Triangle comprise the policy-making relationship among the Congressional Committee, 국회, 그렇죠? 국회 상임위원회, bureaucracy, 정부의 관료, interest group, as described. 이게 고든 아담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여기서 실제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컨그레스,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관료들, 그리고 인터레스트 그룹이 서로 간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법률과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슬픈 것은 여기에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이 국민, 제너럴 퍼블릭으로서 일반 국민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돌아가는 대의민주주의의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진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진짜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죠. 실제 이러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분석한 공공선택론의 대가가 고든 털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이 사람 이야기하는, 의심할 바 없이 아까 이야기한 관료들, 정치인들, 이익 집단들의 rent seeking이라고 하는 것들, 지대 추구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But 이것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inefficiency가 발생한다. 근데 이건 말고 but it's indirect damage even worse. 이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국민들의 느끼는 상실감. 우리 정치인들 싫잖아요. 그죠? 관료들도 싫잖아요. 다 지네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를 볼 때, 이게 고든 털럭이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 to serious 사회인지 시장을 실패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라고 정부와 국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실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생선을 지네들이 다 먹어 치우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좋은 생선 요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태가 실제 시장 실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실패해서 오히려 국민 전체가 좀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좀 깨고 나가는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정부가 세워지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겪고 있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시 지금 사이버 시대가 왔고 스마트폰으로 다 인증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 돈도 다 자기 인증 가지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웬만한 문제는 다 국민이 직접 다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고 정부 공무원들도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실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일주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시오 하면 딱 인증 받아가지고 딱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새로운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찬찬히 한번 뭐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공무원이 되든 공공기관에 가시든 어떤 일 하시든 간에 이것이 유익한 좀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8강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